네.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1870선인가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 지금 2070선까지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쭉쭉 올라왔습니다. 그죠? 장중 낙폭까지 생각을 하면요. 많이 올라올 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사실 지수가 이제 2070포인트 올라오니까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은 네. 오버슈팅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더 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시장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은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자체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일정 부분은 윈도우 드레싱하고 좀 관련이 돼서 국내 증시가 좀 더 강하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원천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현재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명히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또 상승한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 또 하나 보면은 업종별로도 상이하게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지수는 9%, 8% 상승을 했습니다만 저점 대비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린 종목도 있습니다. 내지는 횡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일본 대지진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내놓고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현재 자, 과거의 흐름하고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분명히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중에 약간 상승을 할 때 비중을 덜 필요가 있다. 윈도우 드레싱이 나오면서 특히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 그 종목이 업종이 좋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은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보면 화학업종이 한번 한 2, 3일 바짝 좀 조정을 받았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런 현상이 한번 또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오늘 콜옵션 시장에서 실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포지션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드레싱 내지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올라오지만 이격이 벌어진 것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좀 병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자, 만기 손익 차트를 보면은 자, 오늘 현재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로 옵션 시장에서 콜 매도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간에 보여주지 못했던 사안인데 275자리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로는 2078포인트입니다. 결제율 기준으로 보면 2078포인트인데 자, 거기다가 매도를 쳐놨다는 것은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는 데 대한 배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외국인들도 약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이 지금 현재 시장을 리딩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해버리면 지수는 조정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감안해서 보면 자, 2078짜리 275포인트 행사가 기준으로 보면 자, 이 정도 수준에 오면은 일단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확대를 해가지고 종목을 좀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현금을 일부 확보를 해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수 자체는 현재 위치에서 보면 이런저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큰 조정이 없다. 이게 크게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만은 이 매물을 갖다가 자 보세요. 매물대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종목이 일단은 경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 좋다고 하지만 그 종목들이 일단 경계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해갖고 일단은 가는 데는 2100, 2120까지 큰 조정 없이 가지만 종목별로 선순환이 좀 일어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지수는 큰 조정이 없지만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오버슈팅된 종목들은 가격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업종 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비중 축소 전략을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3월 30일과 3월 31일 1분기에 어떤 윈도우 드레이싱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수익률 관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화학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학,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이런 쪽에서 조금은 이제 물량을 좀 빼서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뭐 IT 쪽이나 좀 저점에 있는 철강 쪽이나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자라는 말씀도 나왔는데요. 최승현 대표님 어떻습니까? 현금과 주식 비중 지금 상황에선 어느 정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 언제나 마찬가지죠. 시장이 크게 빠지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연출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은 우상향, 즉 추세 상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즉 이번에 조정은 뭐였냐? 상승하는 구간화의 휴지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경기가 다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긴축이 마무리돼가는 상황이고 이머징 마켓 쪽도 올 초에 긴축 이후 다소 완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흐름도 결국에는 계속 위로 갈 텐데 과연 실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잠깐만 보면요. 우리가 남유럽 채권 위기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때도 이번하고 거의 똑같은 기술적인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흐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오고 그제서야 조정을 한 3분의 1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한 건 2050포인트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9일 연속 1,500억씩, 2,000억씩 계속 매수하면서 결국엔 뚫어냈죠. 뚫어냈고 추가적인 흐름이 밴드선 안에 걸쳐있는 부분까지는 진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70이나 2100이나 30포인트 차이 정도면 종목들이 2, 3% 정도 오르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럼 2, 3% 정도 더 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큰 수익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선호하는 업종,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업종도 그렇고요. 낙폭이 과대된 업종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 예를 들면 시장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가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현금을 한 30% 정도는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많이 떨어질 것이냐? 2100포인트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다시 205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고가에서 조정 지점이 한 10% 정도 조정받는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은 2, 3%지만 조정받았을 땐 10% 정도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종목별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현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30% 정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거래를 병행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물량을 줄여서 50%까지 줄이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금씩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은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학과 에너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을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그런 종목을 좀 다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좀 낙폭 과대한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일단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어차피 화학 에너지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화학 에너지, 자동차,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건설, 이런 부분인데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받고 가면서 1년 내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정받을 때 얼마나 조정받을 것이냐. 보통 조정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20%씩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가는 종목은 변함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종목들은 그 종목들 안에서만 거래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언급하셨던 업종들이 1분기 때 굉장히 좀 실적 호전주로 좀 부각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적으로 실적 시즌 되면 그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물론 주가에 선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보통 이제 그 다음 분기나 그 다다음 분기 때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들이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많이 개선되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때 사실 시장에서는 2분기, 3분기는 IT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년도 5, 6월 달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전년도 5, 6월 달, 7월 달 이때 가장 바보 같은 애들이 뭐였냐면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철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고 그 다음 철강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상반기는 에너지화학이 가장 많이 오르겠지만 하반기로 가게 되면 색다른 애들이 다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기관 쪽에서도 올 초부터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패한 부분 아닙니까? 결국엔 이제 더뎌진 것이죠. 시간이 이전된 부분이에요. 시간이 더뎌지고. 그러니까 이제 IT가 1분기에는 아니니까 2, 3분기 쪽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부분도 그래요. 지금 건설이 국내 내부적으로는 중견건설사들 부도나면서 대형주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중견건설사들 망하면 대형주는 더 좋죠. 국내 쪽에서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건설사가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거둘 거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이 2년 만에 수주가 1조에서 14조까지 올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년 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10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사들 중에서 큰 건설사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도 올 하반기에 지금은 건설사들이 별로의 흐름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만 좋은 상황이지만 올해 하반기로 가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 국내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건설사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격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